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슈킹 6월 12일, 여러분과 함께 18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18번째 시간인데, 실제, 지난 한 달 전부터 이 이슈킹을 보신 분들께서는 느끼셨을 겁니다. 수익률이 30%, 40% 한 달 사이에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수익률이 아니라 계좌 전체의 수익률. 자, 더군다나 오늘 대북정책주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대북정책주들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방산주와 더불어서 주한미군 철수한 것에 대비를 했죠. 자, 그런데 방산주 쪽으로 저희는 연초에 붙었다가 대북정책주하고 양분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대북정책주가 오늘 아난티부터 시작해서 아난티는 정확하게 5,000원에서부터 오늘 만원까지 100% 수익률을 찍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0% 찍었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대북정책주가 왜 갑자기 폭주하는 기관차가 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또 릴레이로 폭주 기관차가 다가올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깊이 있게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보시는 유튜브 박한쌤의 야간 수업, 여기 유튜브에다가 박한쌤 야간 수업 혹은 주식선생 박한쌤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하는 거는 이슈킹입니다. 이슈킹에도 그 전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서 제가 대북정책주도를 몇 개월 전부터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간 수업에서는 5월 마지막 주 일요일 거,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야간 수업 주한미군 철수 대비 전략에 보시면 여기에서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아난티, 모나용평,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북정책 랠리 시작 한 달 전에 폭락이 매수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폭락할 때 그때 저희들은 대북정책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보셔야 된다. 전체적인 큰 맥락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요게 다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다 이거에서 대비를 한 거니까요. 그거를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대북정책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 건가? 저희들은 항상 한 발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시장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살 때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으로 미리미리 움직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폭주하는 대북정책주 상승 이유를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6년 전이죠. 그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베트남에서. 1차 회담 이후 2차 회담 베트남에서 있었죠. 북미 정상회담이. 자,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어제 장 끝나고 한 4, 5시간 전에 북한에 친서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서의 내용에 아마
구체적인 어떤 북한과의 물론 이제 미국이 북한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 북한이 뭐가 뭐 대단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예. 바로 이 북한의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 예. 자, 그래서 앞으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아까 5월 25일인가 제가 그때 이미 지금 했던 그대로 야간 수업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뉴욕에는 다시 북한 대사관이 이제 또 들어서고요. 그리고 북한은 핵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제 부분에 대한 자금이 서방국에서 일비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중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좀 골치 아프게 되겠죠. 북한이 자기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거꾸로 중국을 좀 골칫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러시아하고 이제 손을 잡았기 때문에 북한은. 자, 그래서 5월 마지막 째주, 제가 그때 대비해야 된다. 현대엘리베이터, 남해화학, 아난티, 모나용평. 요 지금 내용들은 똑같이 그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박한쌤의 야간 수업이라는 일요일날 하는 유튜브 내용에서 다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대북정책주들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급등락은 나오겠지만, 왜 그러냐면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날 1월 달에 좀 발언 실수를 하나 했어요. 어떤 거냐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왜 파장이냐? 파키스탄이라든가 그리고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알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이렇게 5개국만 갖는 핵 보유국 인정인데, 파키스탄이나 혹은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동등한 지위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테러 국가들로 이란과 북한은 그렇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핵 보유국, nuclear power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간접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IAEA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얘기는 핵 협상에서 동등한 권한을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와 더불어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갑자기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아난티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아난티가. 대북정책주죠. 아까 방금 보셨던 여러분들하고 모나 용평,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강세입니다. 자, 지금 아난티.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물론 이제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저희가 아마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매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 뭐 거의 기정사실로 잡고 워낙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난티 현대엘리베이터 매집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급등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을 부분 수익 실현하고 이제 정리한 분도 있고 일부 남아있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공식적으로 여기서 다 정리했습니다. 왜 정리했느냐? 이재명 정부가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6월 4일에. 그래서 지주사 그룹으로 다 넘겼습니다. 50%, 60% 수익 회복수하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지주사들도 한 40, 50% 또 올랐죠. 뭐 제
제가 이런 했던 내용들은 다 유튜브에 한 달 전, 두 달 전, 그리고 5, 6개월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주, 주한미군 철수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상, 그리고 방위비 부담의 인상, 방산주의 매집. 그래서 방산주냐 대북정책주냐. 저희들은 이제 대북정책에 그때 몰빵을 하면 들어갔던 거고요. 방산주는 중간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나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안 오른 거 한국 항공우주 정도 갖고 있었고요. 매매를 했었고. 자, 근데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했죠, 오늘. 근데 이게 조금 더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지주사라든가 이재명 정부 정책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5,000원에서 만원 된 이 주식 100% 났는데 앞으로 얘가 12,000원, 13,000원 올라가서 현 시점에서 30-40% 수익 나나 다른 종목들이나 비슷하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혹시 남해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기제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혹시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백악관에서 왜 김정은한테 다시 이제 남북 재개 가능성, 그 서신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국제 유가가 4% 폭등, 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왜 폭등했느냐? 미국이 이란과 전쟁 가능성을 발언을 했어요. 이란을 타격하겠다는 얘기죠. 이란에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그것에 맞서서 전면전을 펼칠지 아니면 그냥 죽은 듯이 어떤 협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북한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래서 오늘 새벽보로 이라크 지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철수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란이 아닌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이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철수령이 떨어졌어요. 그래가면서 국제 유가가 5% 가까이 폭등해서 $70 근처까지 이제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란 핵시설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들어가서 네. 여기에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전부 다 석유를 어디로 갖다 실어서 날르느냐? 여기에서 실어서 페르시아만을 걸쳐서 이렇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대만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협소하죠. 네. 자, 그런데 이런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란 혁명수비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1순위로 여기를 봉쇄시키겠죠. 그러면 기름이 가려면 뺑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육로로 나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정유시설들이. 자,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보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죠. 근데 이란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예멘도 빨간색.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점유하고 있는 베이루트 지역도 빨간색. 이슬람은 이슬람인데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이슬람 극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 왕정이었는데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가 헌법 위에 있고 대통령 위에 있죠. 종교가 헌법 위에 있고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종교법이. 그래서 극이슬람주의자
시아파예요. 예멘도 마찬가지, 이란에서 군사 지원을 해주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헤즈볼라, 이란, 예멘 이 지역 100군데를 동시 타격했죠.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주식이 있죠. AI를 이용한 동시 타격 능력으로 동시에 비행기 100대가 미사일로 쏴가면서 타격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미국이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무력으로. 그래서 이라크 지역 다 철수시켰어요. 자, 사우디 그리고 예멘,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런 데는 전부 다 뭐하는 나라입니까? 왕정이죠.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이란에서 종교혁명이 일어나가면서 왕을 폐위시키고 종교 지도자들이 극이슬람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나 요르단이나 그리고 이라크는 이제 아니네요. 쿠웨이트의 왕족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자기네들은 여기는 수니파거든요. 온건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맛을 본 거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미군 기지가 들어서가면서 이란과 적대시가 되는 거죠, 사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이란을 타격해도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안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다르기도 하지만 자기들 왕족한테 위험 요소가 돼요. 자, 그것이 이제 지금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북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대북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투인 전략을 하지 않는다. 즉 동시에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투윈, 즉 양쪽에서 다 승리한다 라는 전략인데요. 전쟁을 두 군데에서 동시에 치르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과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북한한테는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달래고 한쪽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란과. 그래서 지금 그 친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의향도 있어 보이고요. 그 대북주를 지금 움직이게 하는 앞으로 더 연속적으로. 자, 그래서 항공모함이 2대 이상 가는 곳에는 항상 전쟁을 하는데요. 미국이 힘이 부족해서 양쪽에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란과도 전쟁을 해가면서 북한과도 혹은 대만에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자기들도 승리할 수 있지만 혹시 하나 예기치 않은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실수가 됐을 때 전력이 분산되고 그것이 미국을 완전히 2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독일이 그랬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안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졌단 말이에요. 유럽에 집중하지 못하고 뒤통수를 두르게 맞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에만 집중하면 됐는데 진주나라를 공격해가면서 양쪽 전쟁이 벌어진 거죠. 앞뒤로. 아무리 제국이라 하더라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중국을 다 먹었던 일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북한한테는 굉장한 호재라는 얘기입니다. 북한한테는 화해 제스처. 그리고 이란한테는 계속 압박감을 가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란을 해치운 다음에 나중에 정권이 트럼프가 아닌 다시 민주당이나 누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한을 또 타겟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인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경제를 부분 개방해가면서 그럼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평화고 이란 쪽,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이란 쪽은 제거가 되는
그래서 이 양쪽, 양면성에서 다 승리하게 돼가면서 노벨 평화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로 말미암아 어제 4% 폭등한 이 국제 유가.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우리들한테도 신호탄을 알리는 요인. 어제 4% 국제유가 폭등했거든요. 4.8%. 그것이 대북정책주라든가 이런 종목들한테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대북정책주라든가 여러분들은 뭐 지주사라든가 이런 거 갖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해가면서 관세를 때리고 나서 한 첫 번째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라든가 운하와 그린랜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거였어요. 즉 중국을 해상에서 봉쇄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에즈 운해라든가 홍콩에 있던 운영권, 재벌들이 갖고 있는 운영권을 블랙록한테 넘겨버렸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묘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라든가 평상시 그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곧 돈이란 말이에요. 현재 한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해수부도 부산에 옮기지만 HMM도 옮긴다고 그랬어요. HMM이 어떤 회사입니까? 지난 15년간 주가가 10분의 1토막 난 주식이 15분의 1토막 난 주식입니다. 35만 원에서 15분의 1토막이 뭐예요? 2,000원까지 떨어졌었네요. 코로나 때. 150분의 1토막 났습니다. 150분의 1토막. 30만 원짜리가. 물론 이 감자에서 그런 건데. 그랬다가 5만 원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2만 원이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의 변동성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23,000원인데 5만 원까지. 왜 그러냐?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정부 거예요. HMM이 그럼 뭐 하는 회사냐? 현대 해상입니다. 옛날에 현대 그룹주, 현대 해상 있죠? 컨테이너선 실어 날리는 회사. 페노션, STX 페노션은 지금 하림 건데 여기는 벌크선, 뭐 석탄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사료라든가 원자재 같은 그런 거. 여기는 양으로 승부하는 거고요. 컨테이너선은 좀 그나마 비싼 가전제품이나 이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그게 그 다음에 LNG선, 뭐 드릴십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사람 실어 나르는 크루즈선. 배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현대해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컨테이너 상선 그룹사예요. 종합상사예요. 종합 해운사입니다. 물론 현대상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컨테이너 상선도 이용할 수 있고 일본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것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런데요. 그거는 정상적인 하에서는 하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란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에즈 운하도 봉쇄해가면서 중국 해운사들한테 높은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 잡아갖고 관세 때리듯이 수에즈 운하라든가 전 세계 운하에서 높은 이 컨테이너 배를 뭐 묶어놓는다는 게 뭐 예를 들어 마약이나 테러리스트 국가로 해서 하루만 풍부할 거로 막 열흘씩 잡아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비용이잖아요. 이해되셨죠? 모두 뺑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모든 중요한 해운 관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골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해상봉쇄가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때 중국 배에다가 컨테이너 실을 수 있을까요? 한국 회사들이나? 한국에서 나가는 배가? 물건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따라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HMM의 지배력이 원치 않게 강해지는 겁니다. 지배력이라기보다는 이제 묘하게 독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는 방대한 국제 정세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HMM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배열되고.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4, 5년 만에. 그래서 대북정책주와 지주사와 밸류 프로그램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진짜 대북정책주처럼 거의 확실한 종목. HMM. 이런 종목도 대세 상승을 한번 길게 뽑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방송을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혹은 제목만 보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에, 혹은 2달 전에, 혹은 3달 전에, 혹은 작년에 11월달, 12월달, 혹은 1월달, 2월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좌의 결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가 다가요. 썸머랠리예요,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100% 주식으로 제가 대비해달라고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상법 개정, 지주사, 이재명 정책 관련주.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슴도 쓸어내리시겠지만 그 종목들이 수익률로 보답받으셨을 겁니다. 대북정책주 6개월 전부터 보신 분들은 대북정책주까지 가세된 거고요. 한두 달 전부터 보신 분들은 이재명 정책 지주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오늘 보신 분들은 이제 이란과 미국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왜 수혜인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반발자국 노력해서 좋은 주식을 성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여기에서는 경쟁력입니다.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찌우고 기쁨 주고 사랑받는 북한샘의 목요일 이슈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